좋아요, 구독!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선호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 또 신고가 경신으로 헤드라인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두산이 10일 어제였죠. 오전 9시 기준으로는 10% 넘게 올랐다가 오후에 바로 하락 전환하면서 결국은 6% 하락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전일장은 가격 상한폭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IPO 흥행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헤드라인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일단 최근 이제 삼성과 함께 이 삼성 로봇 관련돼 있는 모멘텀 이런 이슈들과 함께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와 그다음에 두산이 과연 이 급등한 신고가를 간 게 과연 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일단 두산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먼저 봐야 돼요. 자, 두산이라는 종목이 지금이 당장의 월봉상 봤을 때 사실상 역사적 신고가는 아닙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단기 근 10년, 20년 내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2조 5천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산이 이렇게 급등했다. 일봉 차트를 봤을 때는 사실상의 월요일장에는 상한가 마감을 하지는 못했지만 일봉 차트상 월요일장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두산이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과연 지금 로봇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이 시점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과연 어떤 의미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앞으로의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의미하는 바는 딱 한 가지예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딱따상이라고 하죠. 상한가 제한폭이 바뀌게 되면서 상장 당시에 바뀌게 되면서 최대 이제 공모가 대비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되느냐. 지금까지 딱따상이라는 제도, 딱따블이라는 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 번도 이거를 성공시켰던 기업이 없어요.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기대하는 바는 따따블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가능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차트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눈 뜨면 오르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13배, 14배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 봐야 시가총액이 4조.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시총이 이제 시총 4조라고 하면 한 6위 정도 됩니다. 6위 정도 되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 6위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면 크고 작다면 작다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이 두산 로보틱스의 따따상과 연결이 되느냐? 사실 우리는 이 실적이라는 걸 놓고 보죠.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받쳐줄 것이냐, 안 받쳐줄 것이냐, 이거를 먼저 보게 되는데요. 자, 지금 봤을 때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업, 이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한다라고 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현재 실적이 몇 배, 적어도 4배 정도는 더 좋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에도 나와 있는 게 실적 그래프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 이제 나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비 파란색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금 실적 매출이라 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빨간색이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이고요. 차트상 이제 크기만 본다 하더라도 3배에서 4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같은 경우가 이제 공모가 이제 15일 아마 이번 주에 끝이 납니다. 이제 예비 심사 끝이 나고요. 그럼 이 수요도 예측을 해가지고 뭐가 결정이 되느냐? 공모가가 결정이 돼요. 그 공모가의 최상단의 기준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두산 로보틱스 사실상의 이런 수요 예측, 현재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최상당은 기정사실이다. 100% 최상당에서 이제 수요 예측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두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1조 7천억 정도의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방금 얘기했다시피 두산 로보틱스보다 매출액이라든지 실적이 4배 가까이 낮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했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4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두산 로보틱스 역시도 지금 1조 7천억 정도의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뭘 하겠다? 저가 매수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따상 당연하게 두산 로보틱스로서의 수급이 더 강하게 쏠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상장 당일에 지금 2배만 가도 아직 4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따따상이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1조 7천억의 상장이 되고 따따상 여기서 4배를 가버린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 이런 2차 전지에서 시가총액 상위군들이 상한가를 갔을 때 급등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강한 상승세, 강한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함께 따따상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것이 실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가 될 수 있다. 로봇주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고요. 이것이 언제 예정이 되어 있느냐?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두산 입장에서 발표하기를 빠르면 10월 초 중으로는 상장을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10월 초 이제 추석 이후죠. 추석 이후부터는 로봇에 대한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이 기대해 볼 수 있으면서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또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뭐냐? 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가 생깁니다. 뭐가 생기느냐? 바로 이제 다음 뉴스거리를 볼게요. 자, 뉴스거리를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로봇 대장주 온다.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산 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볼 때는 사실상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이슈와 엮여가지고 어거지로 끌어올리는 종목이지 이 기업적인 모멘텀, 이 점유율,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라든지 시장의 영향력을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가 됩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붙어있던 수급, 지금까지는 대장주를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보고 있거든요. 이 수급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수급 이탈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쥐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도 이것은 부정하지 못할 것이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고 하면요. 이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단 100원이라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주가를 1%라도 더 끌어올리는 그런 강력한 수급이 나와주는 게 크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10월에 상장한다? 그럼 10월에 로봇주들의 강세가 예상되겠죠? 그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떻게든 수익 실현,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보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그럼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현재는 대장주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로봇주들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에 지금은 계속해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로봇주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연말에 뒤에 다시 설명 좀 드리겠지만 연말에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 출시 예정일도 잡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삼성 웨어러블 출시까지 해가지고 이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연말에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제 또 다음 뉴스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뭐 한다고 해요? 이제 그 공모를 하죠. 그럼 공모에서 받은 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모 자금 가지고 뭐 하겠다? M&A에 나서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M&A 후보를 이미 만났고요. 이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M&A 할 기업들을 방문해가지고 이미 실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뭐만 들어오면 돼요? 돈만 들어오면 돼요. 공모에 성공을 하고 거기에서 돈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뉴스에 나와 있는 게 자율이동 로봇.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뭐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좀 엮이긴 하겠지만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기업에다가 무엇을 하겠다? 인수합병을 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내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내년 초 지금 두산 로보틱스에 또 인수합병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까지 적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로봇주들이 가야 될 모멘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두산이라는 기업의 이 신고가 경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지속되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로봇들에 대한 이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지금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상용화가 되면서 지속됐던 것처럼 이런 모멘텀이 내년까지 유지됐을 때는 내년에 휴머노이드 상용화 출시 그러면서 상용화 이런 이슈까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내년까지 뜨겁게 달구기에는 핫한 모멘텀이자 테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보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이 상장에서 끝낼 게 아니라 향후 로봇주들의 강한 상승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가 주춤한 틈을 타서 로봇주가 강하게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에서는 두산이 27%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아마 두산 로보틱스의 IPO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장에서는 로봇과 AI 관련주들은 좀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반기 내내 이 모멘텀을 끌어갈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체크를 해봤더니 또 삼성이 이렇게 또 이슈를 좀 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와 수혜 섹터까지 한꺼번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일단은 섹터는 로봇주겠죠. 근데 키워드는 삼성의 M&A, 인수합병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갑자기 로봇주를 막 얘기하다가 삼성의 M&A를 이야기한다. 그럼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용 회장이 이제 휴머노이드에도 투자를 해야 된다.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라. 특명을 또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재용 회장의 미래 먹거리는 뭐다? 로봇이라고 하면서 삼성의 M&A 투자 본격화 이런 뉴스가 나오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삼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은 뭘 약속했느냐? M&A, 의미 있는 M&A를 3년 내에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어요? 2021년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도 초에 얘기를 하면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올해가 뭐가 돼요? 3년째가 되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이 정말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이번 연도 중으로는 M&A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번 연도 중으로 M&A가 나왔을 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로봇에 대한 투자, 로봇에 대한 M&A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핫하게 달궈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뭐 하겠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기업의 인수합병, M&A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순간 뭐가 돼요? 그냥 불난 집에 부채질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석유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냥 그대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이걸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번 연도에 아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연도 다음 뉴스를 좀 볼게요. 이번 연내 삼성이 뭐 하겠다? 첫 웨어러블 로봇 보핏 웨걸웍스2를 연내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남아봐야 9월, 10월, 11월, 12월이에요. 그럼 이번 연도 내에 또 이게 또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늘 그거 하잖아요. 스마트폰 출시 기대가, 뭐 첫 5G 출시 기대가,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새로운 뭐 자동차 출시 기대가, 자율주행차 출시 기대가 이런 첫 출시 기대감은 굉장히 관련 모멘텀을 끌어올리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것이 맞물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M&A 이슈와 로봇 출시 기대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크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사실 삼성 M&A만 보고 매수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미 지분 인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M&A를 하겠다는 아니죠. 그 기대감 가지고 14배를 갔거든요. 앞으로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후속주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모두 다 찾기는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해봐야 되느냐? 아무래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업을 인수합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딱 하나가 지금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제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을 때는 삼성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 지분을 투자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관련되어 있는 이 뭐가 됩니까? 기술력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이 핵심 부품이라고 하죠. 우리가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 되었던지 협동 로봇이 되었던지 이 로봇에 대한 핵심 부품이 보통 이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모터가 됐던 센서가 됐던 뭐 구동기가 됐던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머지 감속기를 제외하고는 100% 나머지는 100% 내재화, 스스로가 만들어서 내재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하나 부족한 게 뭐예요? 부족한 핵심 기술이 감속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인수합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분 투자를 계획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필요한 기술이 감속기이기 때문에 어디로 어떤 기업에 갈 확률이 높다?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기업에 지분 투자가 되었던지 아니면 인수합병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줄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M&A와 함께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이 앞다퉈서 다투고 있는 로봇, 미래 핵심 먹거림이 확실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로봇 감속기 관련주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감속기가 기어를 이용해서 모터의 회전 속도를 제어하고 또 회전력을 증가시키는 장치라고 하는데 로봇 원가 중에 30에서 40%를 차지하는 로봇의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2차 전지 크게 갈 때 양극재 많이 보시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파이를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집중하셨을 텐데 오늘 감속기 관련주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실지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SPG라든지 SPP테크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섹터들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은 종목들은 일단 첫 번째로 올라가지 않은 종목, 늘 말하지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을 사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의 M&A를 집중해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삼성의 M&A 이슈, M&A 시기가 다가올수록 M&A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M&A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이 같이 동반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해보면서 오늘 종목을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로는 해성 TPC라는 종목이에요. 일단 해성 TPC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입니다. 그래서 국내 유일 고정밀 감속기 시스템이 부각이 되면서 과거부터 거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감속기 역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과거에 M&A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동일 모멘텀으로 급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M&A 이슈가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봉상 삼각 수렴을 돌파하면서 시세 분출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이 해성 TPC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월봉상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거 상승의 제일 기본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하방 추세대를 뚫어내야 된다 했죠. 근데 이 월봉상 패턴을 봤을 때는 지금 하방 추세대를 뚫어냈어요. 그래서 바닥에 대한 지지 라인까지 형성이 진행된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현재 자리에서 강한 상승을 내준다고 하면은 14,000원까지는 열린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일봉상 차트를 볼게요. 자, 일봉상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서 모든 이평대를 다 뚫어낸 상태긴 하지만 최근 강한 거래가 실리지는 않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지지 라인이 한 6,000원 정도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6,000원 정도를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시에 이 6,000원을 지켜냈을 때는 월봉상 하방 추세도 돌파했고 일봉상의 모든 이평들이 배열을 이루면서 좀 밀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시세 분출, 아까 얘기했던 12,000원, 14,000원, 뭐 정말 신고가까지 간다고 하면 2만 원까지도 지금 자리에서 3배, 4배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해성 TPC에 대한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 감속기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해성 TPC입니다. 과거에 삼성 M&A 모멘텀에 급등한 이력이 있어서 해당 종목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내드리기는 아깝죠. 두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부각됐던 종목입니다. 이렌시스라는 종목이에요. 이렌시스는 실제로 이제 뭐 감속기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뭐가 또 이슈가 되었느냐? 연내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보핏을 출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보핏의 감속기를 공급한다가 이슈가 되면서 강한 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M&A 이슈가 나왔을 때는 가장 강력한 유력 후보로서 올라가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M&A 후보로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M&A 이슈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신규 기대감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최근 과거 작년에 뭐 했습니까? M&A 이슈가 나와주면서 삼성전자의 M&A 이슈가 부각되면서 함께 움직였던 종목이 이렌시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역시 지금이 보핏에 대한 이 공급 이슈를 시발점으로써 추가적인 상승 M&A 이슈까지 타고 가면은 강한 상방 시세까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월봉상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월봉상 패턴에서 지금 빨간선을 볼게요. 하방 추세대를 뭐 했습니까? 돌파를 했어요. 자, 근데 이거는 삼각수렴 돌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뭘 돌파하느냐? 자, 월봉과 함께 과거의 지지와 저항 자리, 근 2년 동안의 강한 저항대를 뚫어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대를 강력하게 뚫어내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문제는 일봉을 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 보핏 이슈가 있었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강한 상승이 나와주다 보니까 조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방 추세를 돌파했고 저항 역시 단기 돌파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뭐가 됐다. 3,250원을 지켜내야지만 강한 시세 분출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3,250원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는 2,500원 정도까지가 조정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좀 분할매 포지션을 취한다 했을 때는 앞으로 연말까지 추가적인 상방이 나오면서 크게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종목 소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렌시스까지 들어봤습니다. 항상 이슈와 그리고 기술적 분석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모자르다는 점 정말 아쉬운데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렌시스고요. 로봇 관련된 종목 앞으로 계속해서 모멘텀 받아가면서 우리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희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